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국내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 지금 열리고 있죠? 네, LG와 기아가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잠실구장에서 이전 2승제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을 치르고 있고요. 네. 정규 시즌 4위팀 LG가 5위 기아보다 유리한데 홈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2경기를 다 치르고요. 2경기 중에 1승만 거둬도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자, LG와 기아요. 어떤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왔어요? 네, LG는 허프, 기아는 헥터, 양 팀 다 외국인 투수를 선발로 내세웠는데요. 네. LG의 자완 투수 허프 선수는 지난 7월에 대체 선수로 합류해서 후반기 LG의 반등을 이끌었고요. 기아전에 2차례 등판해서 모두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기아의 우완 투수 헥터 선수는 올 시즌 15승 5패를 기록했고요. 김기태 감독이 양현종 대신에 안정적인 헥터를 먼저 내보냈는데 네. 허프와 헥터 선수가 오늘 타자들을 압도하는 투수전을 펼치면서 4회 초 현재 양 팀이 0대 0으로 맞서 있습니다. 아, 팽팽하군요. 끝까지 봐야 되겠네요. 네. 자, 한편 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요. 숙적 이란과 오늘 밤에 맞대결이 있죠? 아, 네, 축구 대표팀이 내일 밤 11시 40분. 내일 밤이군요. 네. 네,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과 2018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4차전을 치르고요. 네. 우리나라와 이란과 나란히 2승 1무지만 골득실에 뒤져서 조 2위고 승리할 경우에는 조 1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야구에 집중하고 내일 밤 11시 45분 거의 자정 무렵인데요. 이란에 가서 하는 원정 경기니까요. 자, 네. 이번 경기장이 말이죠. 원정팀의 무덤 이렇게 불린다던데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란 원정에서 42년 동안 2무 4패로 승리가 없고요. 네. 아자디 스타디움이 해발 1273m 고지대에 위치했는데요. 강원도 치악산 정상인 비로봉의 해발이 1288m니까 비로봉에서 축구를 한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종교적인 이유로 여자는 입장 불가라서 10만 명의 남성이 광적인 응원을 펼칩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경기 날이 이슬람 시아파의 추모일인 타슈아라서 홈팬들이 과도한 응원을 전보다는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란에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올해 이란 대표팀에서 은퇴한 네쿠남 선수가 한국을 만날 때마다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도발했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네쿠남이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는데 아쉽게도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는 새 역사를 쓰고 싶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이 미국 여자 골프에서요 장하나 선수가 우승했군요. 장하나 선수가 어제 타이완에서 끝난 푸본 타이완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17언더파로 우승했고요. 7개월 만에 시즌 3승째를 따냈습니다. 네, 자 장하나 선수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하던데요. 네, 장하나 선수가 지난 3월에 HSBC 챔피언십을 앞두고 장하나 선수 아버지가 공항 에스컬레이터에서 놓친 가방이 전인지 선수 몸에 부딪혔고요. 전인지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 반면에 장하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여기에 비욘세 춤까지 춰서 팬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장하나 선수가 비난 여론 탓에 현기증과 빈혈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7개월 만에 우승하면서 마음고생을 털어냈고요. 어제는 화려한 춤 세레머니 대신에 작은 율동으로 우승을 만끽했습니다. 네,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지나간 일은 털어버려야죠.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국회가 멀게 느껴지십니까? 국회 사용 설명서가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알려드리고 있는 국회 사용 설명서 16번째 시간인데요. 이거 한번 몇 회까지 가나 제가 이제 체크해 볼 겁니다. 국회 사용 설명서 시간에는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선별해서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정감사. 오늘도 윤재관 보좌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개천절 휴일이어서 못 뵙고. 네, 잘 쉬었습니다. 네, 2주 만인데. 네. 자, 국정감사가 이제 정상 가동된 지 일주일 지났어요. 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김재동 씨, 코너링, 마이크로소프트 네. 여러 가지 화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자, 알아두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소식도 국감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 뭐 있습니까? 네, TV 광고를 보시면 30일 무이자 이 대부업 광고를 많이 보실 텐데요. 30일 안에 많이 보죠. 예. 30일 안에 돈을 갚으면 되겠지 하고 쉽게 빌리고 계시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44,000명이 이 상품을 이용하셨는데요. 그런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에 정상적으로 돈을 갚아도 신용등급이 최대 3.7등급이 하락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허허.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더라도 최대 3.4등급이 하락한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잘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는데요. 네. 이와는 정반대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돈을 갚는 것과 상관없이 빌렸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다시는 은행권에 진입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사실상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거 심각하군요. 네. 아니, 비싼 이자도 물고, 네. 그 다음에 연체되지 않고 꼬박꼬박 갚아도, 네. 신용 등급이 자동으로 3.7, 3.4 떨어진다? 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3등급, 4등급 계시던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바닥으로 가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거부되기 때문에 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아니, 이게 좀 상식에 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신용 등급이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가 암암리에 있긴 했지만 네.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조사돼서 발표된 것은 최초 아닌가요? 네, 처음입니다. 이 자료는 개인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나이스 신용 평가 정보 회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업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시고 각별하게 경각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러한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얼마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지 그래서 얼마나 피해볼 수 있는지를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요 대부업체에서 무이자 30일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이번 주에 대부업체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때 그 의원들의 질의가 많이 있을 예정이고 거의 대부분이 무이자 3개월, 무이자 30일 이 상품이 얼마나 고금리의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미끼 상품인 것을 다시 말씀을 많은 의원들께서 하실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감사 증인을 출석을 앞두고 문제가 많은 상품을 미리 본인들께서 중단을 선포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목에는 무이자라고 붙여놨는데 사실 알고 보면 고리 상품의 미끼 상품이다 이런 거죠. 네, 한 번 빠지면 다시 헤어나기가 어려운 하하. 은행권으로서는 은행권에서 대출받기는 어려운 구조에 빠져들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고리를 쓰고 싶어서 쓰겠습니까? 이게 정말 상황이 절박하니까 이렇게 될 텐데요. 네. 이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돈을 갚은 것과 상관없이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은 너무나 은행권 중심의 네. 제도 은행권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닌가. 대출을 하고 정상적으로 갚았다고 한다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도록 네.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3.4, 3.7등급 하락은 정말 큰 거거든요. 네. 네. 자, 다음으로요.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사실이 국감에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의 대부분은 폐질환을 네. 시달리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폐 이외에는 다른 신체 장기에 치명타를 줬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의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답변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결국 정부는 그동안 폐질환 위해 대상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로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국정감사에서 좀 좋은 일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직접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폐질환만 인정해서 네. 이 정말 답답함이 있다. 네. 조금은 이제 풀려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이 휴대폰 요금 문제 말이에요.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면서요? 늘 해년마다 휴대폰 요금제에 관련돼서는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네. 올해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보통 휴대폰을 24개월 약정으로 많이 가입들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4개월 이후에도 그 동일한 단말기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면서 이 통사와 1년 약정을 맺으면 요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통신사에 이렇게 가입한 분이나 중고폰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기존에 요금 할인을 받았던 분 중에서도 약정 기간이 만료된 분들 이런 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이 규정을 몰라서 20%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무려 519만 명이나 되고 네. 그분들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던 요금이 8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통사들이 요금 할인 이 규정을 잘 알리지 않은 데서 가장 큰 원인이 있겠는데요. 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이 통사들하고 정부는 현대 약정 만료 전에 단 1회만 발송하던 안내 문자를 약정 만료 이후에도 추가로 보내고 요금 청구서에도 매달 안내를 하겠다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원들은 2년 약정 후에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할인되는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 규정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보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청자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휴대폰이 구입하신 지 2년이 넘었거나 네. 보조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구입하셨거나 네. 아니면 중고폰을 사용하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20% 감면을 꼭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들께서 꼭 체크하시고 안 네. 하셨다면 꼭 이 통사에 전화를 걸어서 신청하시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가 네. 있겠습니다. 이거 저도 해당됩니다. 한번 꼭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은 네. 정보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우리 PD가 알려주네요. 처음에 16번째 시간이라고 했는데 네, 17번째. 17번째 시간이라는군요. 네, 네, 윤 보좌관님은 이거 카운트하고 계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18번째. 네. 더 좋은 정보 기대하고 있을게요.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국회 사용 설명서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말하지 않는다. 르노니산의 최신 테크놀로지와 최첨단 사륜구동의 글로벌 QM6가 태어난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SUV에서 QM6로 Challenge the rule. QM6.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우성,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황보화,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